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할 때 최근의 실적, 하락하고 있는 실적,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적,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실적 하락을 만들고 있는 여팡이죠. 반도체 업황을 보는 것은 사실 투자에 별로. 근데 이제 반도체 쪽 그래도 좀 여쭤보면은 반도체는 좋아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거의 한 1년 반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반도체 기업들은 뭐 1분기에도 어닝 쇼크, 어찌 보면 예상된 어닝 쇼크였고 무역 적자,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면서 한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진단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9월에 블로그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썼었냐면요. 머지않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대규모 어닝 쇼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상당한 충격을 먹을 것이고 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 생각보다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사를 보고 주식을 던지고 싶어 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어닝 쇼크가 나타남과 함께 이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옴과 함께 즉시 주가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은 가장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푼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내 말이 맞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먼저 이들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약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선반영하는 우리나라 메모리는 약 11.2, 3개월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할 때 최근의 실적, 하락하고 있는 실적,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적,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실적 하락을 만들고 있는 여팡이죠. 반도체 업황을 보는 것은 사실 투자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꾸 11개월 뒤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꺾이는 것은 이미 약 11개월 전에 모두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나 실적을 보고자 한다면 얼추 11개월 뒤를 내다봐야 하는 것인데 최근에 뭐 감상 같은 이슈도 나타나고 했었습니다만 통상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고 판매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 제어에 나서고 그에 반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바닥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으로부터 11개월 뒤쯤에는 얼마나 심각할지 얼마나 좋아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낼 만큼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11개월 뒤쯤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 있겠지. 그때 막 메모리 업황이 긍정적이거나 막 상승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 있겠지. 최소한 공급 제어 효과가 그때쯤이면 나타나고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이러한 생각을 즉 11개월 정도 앞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점점 종전보다는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이다라는 뜻이 지금 당장 두 배 튀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악화될 만큼 악화된 상황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재미있는 특징은 과거의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실적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는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꼭 똑같이 나타날 거란 보장은 없지만 이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얼추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경향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만 보면 당연히 반도체 안 좋아요, 메모리 최악이에요, 하이닉스 적자를 가요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사가 아니라 11개월쯤 뒤에 나올 기사의 뉘앙스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 기조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을 단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부터.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감산이라는 획기적인 카드까지 내놓으면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부터 대략 11개월 뒤쯤이면 좀 더 나아진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계속해서 주가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상황 점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024년 한 4월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반등폭을 보면 사람들은 사실은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반등이라 하면은 뭔가 V자를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약간 반등이라 하면 약간 작은 루트 이만큼 반등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11개월 뒤에도 흐름은 뭔가 확 나아지는 거는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11개월 뒤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보단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또 분석도 많이 해왔는데요. 사이클 산업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어떤 경우도 바로 V자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요. 바로 하락이 나타난 뒤에 일부 횡보가 나타나고 일부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다 이제 다음번 상승으로 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이클 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은 이제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다가 보통은 이 상승 사이클이 바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 있고 산업에 따라서 또 5년 뒤나 7년 뒤에 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상승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한번 휘청이는 구간이 생각보다 상승이 지연되라거나 또는 생각보다 무언가 중간에 한번 부정적인 이슈가 생겨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살짝 반등을 하거나 휘청이는 또 한번 반등하거나 휘청이는 그러한 구간이 보통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러면 이미 주가가 최저점을 지났다면 저희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3년에 2배 정도 3년에 2배 정도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시면서 그냥 묵묵히 묵혀두실 거라면 지금 사셔도 당연히 싸게 매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3년에 2배 오케이 나는 그거 목표로 삼겠어 라고 매수하셔도 반드시 올해 한 중반기 하반기 지나면서 한번 이 살짝 미약한 반등이 나오다가 한번 크게 휘청일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질 때 보통은 마음이 휘둘려서 다시금 파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를 앞으로 보통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매수 시기가 보통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보통은 주가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그 전후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오고요. 이때 이제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즉 작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은 이미 약간 늦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중하반기 들어서 또 한 번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지난 2020년처럼 꼭 아주 급격하게 올 거란 보장이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주가가 지금보다는 살짝 낮은 영역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3, 4개월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실제로 정말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휘청해서 떨어지면 그때 조금 더 크게 분할 매수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두 번째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한 2년에 2배 정도 좀 목표로 삼으시는 그러한 투자를 지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년 사이에 주가가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됐든 간에 주식이라는 속성상 출렁이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중하반기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혹시 올해 중하반기가 올해 중하반기? 예. 근거는 사실 여름? 예. 여름에서 가을쯤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보통은 또 뭐 보통 8, 9, 10월 되면 또 뭐 주식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실적 눈높이가 한번 낮아지는 시기인데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사이클 산업의 특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정말 급격하게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상승 사이클이 보통은 하락이 1.5년, 횡보가 6개월, 그 뒤에 상승이 한 2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상승이 생각보다 빨리 1.5년 만에 바로 와버리는 것이죠. V자 상승에 가깝게. 이러한 경우라면 사실 하락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실제로 과거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코로나라는 급격한 변수에 의해서 메모리 상승이 너무나 급격하게 왔을 때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한 번쯤은 휘청이는 구간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 사이클 횡보 구간에서의 특징이다라는 점으로 점에 비춰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든지 이런 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다만 뭔가 한 방에 V자 반등으로 쭉 가는 거는 또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즘에 이 투자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반도체를 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반도체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게요. 사이클 산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보통 이 상승이 오기 직전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보통은 무관심의 시기가 한 번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관심의 시기가. 근데 아직은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다 같이 이제 외칠 때 이제는 간다, 이제는 저점 끝났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또 한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금 반도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죠. 지금 너무 급하게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몰빵 들어가서 사야 되나?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맨날 매수하실 때 다음날 몰빵 매수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보다는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좀 더 휘청일 때 내가 더 크게 사는 그런 전략을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실천해 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가장 큰 뉴스가 이제 감산이기 때문에 뭔가 감산을 발표하면 감산을 시작하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는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모두 잘못되었고요. 실제로는 감산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셨어야 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산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만 영향을 줄 뿐이고 사실 전반적인 흐름은 감산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한 1년 뒤부터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을 1년 뒤요? 감산은 보통 이게 뭐 정해진 공식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산에 들어가면 이 재고 소진 기간이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특히 이 TSMC 같은 기업들의 이 파운드리 사업은 재고가 없는 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수주를 체결해서 바로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모두 떠넘기기 때문에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창고에 쌓아두는 창고형 판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재고 소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불황 기간에는 1년까지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뒤에 효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보수적으로 12개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 효과가 1년 뒤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면서 잠깐 주가가 반등하긴 하지만 꼭 이 감산 때문에 당장 주가가 V자 반등으로 가야 된다. 다음번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반도체 관심이 있다면 조금씩 뭐 분할 매수를 하라는 조언이었고 또 오히려 지금 시기에 또 공부를 더 해놔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일전에 작년 연초에 책을 쓰자마자 어떤 채널에 출연했을 때 보통은 이 사이클 산업은 정확한 상승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얼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그 매수를 해야 될 시기 전후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 그 매수가가 가장 최저가가 될 것이다. 그 평균 단가를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더니 이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닌 삼성전자 뭐 사지도 않아 놓고서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냐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몸소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 한 지지난 달까지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를 더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그 매수를 했었고요. 네. 그 평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73 몇몇 됐던 것 같습니다. 57,000원대? 예. 물론 55에 사신 분도 계시고 더 싸게 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사실 이 다음번 사이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가격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하루하루 사고 팔면서 수익 내기 바쁜데 무슨 10개월 동안이나 분할 매수를 하냐 6개월 동안이나 분할 매수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분할 매수가 가장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한 달, 두 달, 세 달 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사실 사이클 투자 즉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에도 급등주 계속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이클 산업은 매수할 때도 뭔가 분할해서 평단가를 잘 조절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피터 린치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분들 특히 많이 좋아하시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피터 린치 책을 딱 보시면 무언가 이 성장주 투자 아니면 뭐 타코벨이라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처럼 주변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고 투자 막 이런 것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피터 린 책을 잘 보시면 사이클 산업 투자, 사이클의 이 중요성, 사이클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지 그리고 좀 오래 보유해 적당히 내가 너무 긴 기간 투자해도 안 되지만 너무 짧은 기간 투자해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자의 대가분들도 이 사이클 산업에서 투자 성과를 많이 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적당한 여유와 적당한 투자 기간 그리고 분할 매수를 바탕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이 분할 매수라는 이 전략에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 투자에도 굉장히 성과가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로 피터 린치는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2020년부터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한데 파이어족의 원조 아닙니까? 피터 린치는 오히려 그 최정상희 씨에 은퇴한 게 더 유명해. 네, 맞습니다. 분이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피터 린치의 방식도 또 급하게 따라해서. 네, 맞습니다. 또 급하게 따라해서 또 부작용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